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불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장 마감 국내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6% 상승하면서 2,944.41포인트로 장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4% 상승하면서 95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만이 오늘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였는데요. 개인이 더 많이 팔아치웁니다. 5,332억 원 물량 덜어내고요. 외국인은 2,711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7,724억 원으로 많은 물량을 담았네요. 네, 다음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닥 수급 상황,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가 보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많이 사자세 보였는데요. 2,308억 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기관은 751억 원 매수 보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팔자세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2,907억 원 물량 덜어냈네요.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루카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격주로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2주 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두 번째 만남인데요. 네, 그렇죠. 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항상 조금 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뭐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하락장에 이제 시청자분들 고민이 많다 보니까 같이 고민에 휩싸여서 살이 같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야위어 보이는데 훨씬 더 잘생겨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봤고요. 네, 루카님과 함께하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겠는데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8163번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으시죠? 종목 고민 상담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조금 이따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에서 저는 넘어가기 전에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도 활발하게 톡방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머, 아나운서님 옷 보니까 내일 불기둥 예상됩니다. 채찍장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도 불기둥을 바라는 개인의 입장으로서 빨간 옷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라마탕님께서 바로 이렇게 실시간 본방 인증 사진샷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안 나왔어요. 루카님을 너무 사랑하시나 본데 저도 한번 찍어주시죠. 저만 짝 잘라내신 마라마탕님 그래도 너무 잘생기신 루카님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방 인증 너무 감사드리고요. 겨울님께서도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이모티콘과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전문가님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데 겨울님 인증샷 너무 감사하고요. 살 빠지셨다니 하락장의 무서움이 느껴지네요. 유유라고 마라마탕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정말 급격하게 빠졌어요. 막 3%씩 하락을 했는데 자세한 이 이유는 또 한 주편 때 남겨보도록 하고요. 네, 스마일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겨울님께서 감사합니다. 저가 소외될까 봐 이렇게 찍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본방 인증 남겨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죠.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글로벌 악재 속에 이득을 취하라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이 많은 악재 속에서 어떻게 이득을 뽑아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네. 전문가님 한 줄평에 대한 이야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우선 최근에 이제 헝다 사태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이제 네. 전력난과 부채 상한이 이제 부결되었고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는 만큼 네. 글로벌 악재 속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하락장 그리고 변동성 장세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해서 똑같이 이득을 취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한 줄평을 제가 가져와 봤고요. 네. 일단은 하락장 장세에서는 일단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 같은 경우도 네. 수급이 분포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급이 몰리면서 이제 테마 몇 가지에 집중되는 현상이 보이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장 시작 전에 금일 시장 주도 테마를 발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시장의 스토리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하여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그 순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락장에 오히려 수익이 더 잘 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몰리게 되면은 그 상승세가 굉장히 강력하기 네. 때문에 그 테마만 잘 고른다고 하면 그 종목만 잘 고른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점을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잘 유념을 해두셔야 되고 이 매매를 저희 노란 톡방에서 매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와서 저 루카와 같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금일 이제 국내 시장도 같이 브리핑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코스피가 1% 반등을 하면서 삼정 같은 경우에 이틀째 6만 전자를 향하는 네.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반등은 최근에 급락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 그게 기술적 네, 반등. 그렇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주가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쯤에서 산다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네. 사서 그게 오른다. 그게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 5원 정도 내리면서 1193원에 형성이 되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이 달러 원 환율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혹시 앵커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짝 아실까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 이자도 있고 뭐 많은 게 겹쳐 있어서 그런 건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중요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네. 이제 굉장히 엮여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아직까지 이끄는 거는 외인들이 많이 아직까지는 이끌고 있어요. 근데 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면 네. 그 원달러에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이 수가 줄어들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사는데 부담을 좀 느낀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외인들이 그 매수세를 조금 줄여간다. 그러니까 위축이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돼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첫 번째 그러네요. 악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고점에 위치를 하면서 그래서 매도세가 많이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국내 증시에 외인들이 힘을 못 쓰면서 외인들이 힘을 못 받쳐주면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작용을 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은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 점을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셔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국내 증시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키워드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단기적인 가격 밸류에이션을 인한 상승 이런 부분에서
좀 이득을 취하셔야 되는 부분은 테마를 집중되어 있는 테마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많이 챙겨 보셔야겠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FOMC 의사록도 이제 얼마 두지 않고 있고, 그리고 기업 실적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신중하게 매매를 진행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글로벌 악재 속에 이득을 취하라. 최근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과 중국 여러 발의 악재 속에서 잘 가는 종목만 정말 잘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매일 이런 뉴스를 잘 확인하면서 특히나 또 환율도 집중해서 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매일 그러면 루카님 방에 들어가면 네. 오늘의 특징 아니면 오늘의 오를 종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노란톡방에 네. 금일의 주도 테마가 무엇인지 네. 이제 아침부터 제가 기사 분석부터 시작해서 시황 브리핑을 항상 해드려요. 네. 그 속에서 힌트도 얻으실 수도 있고 저와 매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노란톡방에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세는 한 종목이 또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또 두더지 게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나도 알고 싶다. 그 종목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꼭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8163번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 줄 평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인데요.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이 LNF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오늘 강세를 띄었는데요. IMM, ICS로부터 투자 유치 기대감 등의 강세라고 합니다. IMM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 유치 기대감의 강세인데요.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3% 상승을 하면서 21만 3,100원 선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주전자재료는요. 장중에 11만 원까지 터치를 했네요. 11% 오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10만 5,80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이 두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투자 유치 기대감 등의 강세라고 하는데 얼마나 갈까요? 네. 우선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지금도 높은 편이에요. 네. 6조 정도 이제 가량 되면서 꽤나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굉장히 큰 재료인데 그만큼 이때까지의 재료 상승세가 굉장히 높았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LNF 같은 경우에 간단히 말해서 2차 전지의 양극활 물질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라고 하는 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필수 소재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2025년에 모든 글로벌 전기차가 아니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만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포트에는 반드시 2차 전지에 관련한 종목들이 이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LNF 같은 경우에 작년 매출 기준으로 3,500억 정도의 성과를 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5천억 규모의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 펀드 규모로 5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작지 않은 규모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LNF라는 회사에 5천억을 투자를 했대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큰 상승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에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기만 해도 정말 하락하는 장세에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무서워서 좀 못 들어가는 너무 무섭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트의 경우에 쉽사리 제가 오늘 방송에서 LNF가 좋은 종목이구나라고 루카 전문가 말했어 라면서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러시면은 안 되겠고요. 우선은 저라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지지선 16만 원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16만 원 선 혹은 여기 21일평에 닿을 때마다
매입을 하셔라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매집을 하신다고 해도 절대 소위 비중 몰빵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미래의 신사업 포트 중에 하나의 포트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래 묵힐수록 더 좋은 맛을 내는 종목인가요? 시가총액이 일단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고요. 네. 물론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LNF보다 더 좋은 2차 전지 소재 네.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네, 제가 그러니까요. 한번 네.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로 전기차와 2차 전지 이 분야만 정말 잘 갔는데요. 더 이상 오를 것이 없을 것 같다가도 더 오릅니다. 이런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전문가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있는데요. 비밀번호 8163번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기 전에 대주전자 재료를 아직 못 봤네요. 네,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F 기업과 엮여서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대주전자 재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도 똑같이 21일평부터 이제 이 네. 상승세가 이 돌파를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21일평인 이 부분에서 만약에 매입을 하셨다고 한다면 네. 이 정도 어느 정도냐? 9만 원 선에서부터 10만 5천 원 선, 네. 대략 15% 정도의 수익권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차트라는 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같이 보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같은 생각을 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21일평에서 상승세를 돌파하면서 보였고 네. 다음 21일평이 닿을 때쯤에 이게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겠구나. 네. 이런 부분이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그렇네요. 반등을 한번 노려보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시장의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에 차트 분석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정말 기가 막히게 차트 분석대로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인데 대주전자재료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특징주였던 다음 종목은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네, 이것도 전기차, 미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리비안이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였는데요. 에코캡이 1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대원화성이 17% 오늘 많이 올라갔네요. 17% 상승을 하면서 6,17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우리산업 0.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 우신시스템은 어제까지 너무 잘 갔는데 오늘은 3%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 리비안 관련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리비안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테마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살아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올라가지고. 네, 리비안이 네.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기대감에 지금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으로 94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4조 원이면은 삼성전자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오, 그런 시가총액에 달하기 때문에 크네요. 네. 이 한국 국내 증시를 이끄는 삼성전자의 4분의 1이 한 종목에 지금 그렇게 몰려 있다는 거는 엄청난 기대감.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릴 정도로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유망한 그런 미국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만약에 상장을 해서 한국 기업과 이게 협업을 한다면 그 한국 기업의 이제 실적 모멘텀이 네. 발생을 하고 그 94조의 가치에 반하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코캡 그리고 우신 시스템 대원화성 같은 경우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네. 매수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에코캡은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네. 그 부품을 리비안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쉽게 말해 전선 뭉치예요. 그게 전선 뭉치인데
전선 뭉치. 네, 아, 그렇죠. 네. 전기차 안에서 그 전선 뭉치가 아. 있어야 너무 쉬운 생각으로 전선 뭉치가 있어야 그 차가 전선이 돌아가겠죠. 있어야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네, 와이어링, 맞습니다. 하네스 이것만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전선 뭐 뭉치. 많은 주린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네. 이제 한국말로 네, 한국말로 전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높이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까닭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눈높이 교육을 항상 해드리고 있어요. 네,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많이 필요하네요. 네. 네,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도 이제 카톡 교육도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눈높이 좋다. 교육에 네. 맞춰서 기본부터 이제 쌓아가는 그런 노란 톡방이 있으니까 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아마 투자 실력이 많은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오. 그러니까 고기를 제가 잡아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네.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너무 알아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주식시장은 왜냐면 매일 열리잖아요. 그렇죠. 매일 열리는데 고기를 네. 잡는 법을 알아야 이거를 네. 매일 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부분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에코캣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너무 가파릅니다. 그렇죠. 올라가고 네. 있고 이 차트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네, 들어가기 쉽지 않네요. 정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선은 에코캣 같은 경우에 시총이 1,600억 정도거든요. 그다지 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들어가는 게 무서울 수 있지만 네.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 리비안과 엮어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오히려. 그렇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많은 주식 초보자분들이 액면가를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450원이라는 이 액면가를 보시고 아 이게 지금 비싸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항상 투자자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시가총액을 보셔라. 기업의 가치는 결국에 시가총액이 결정하기 때문에 네.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비슷한 기업들끼리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도지형으로 이 캔들을 도지형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그렇구나. 도지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위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네. 물론 글로벌 시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모양이 생기면은 일단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네. 반대로 이제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 오늘 급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에코캡을 잠깐 다시 보시면 네. 이 차트 같은 경우에 조정이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실 때 그렇죠.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자리이긴 있기 때문에 하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좀 차트가 쉽게 말해서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네.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고요. 네.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 이 차트의 모양이 한번 올라갔다가 네. 다시 내려와서 다시 재차 올라가는 모습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코캡보다는 차트가 조금 무섭게 생기지 물량을 않았죠. 소화했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원화성이 아직도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먹을 게 좀 더 남았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의 모양을 분석하고 만약에 리비안 테마가 떴을 때 에코캡과 대원화성 중 선택을 한다면 오늘 입장에서는 대원화성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았나. 최근에 세원이 처음에 잘 갔고 다음에 우신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갔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에코캡이 네. 그리고 대원화성은 물량이 이제 조금 소화가 되면서 또 그렇습니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세원과 다른 종목도 한번 봐줄 수 있으실까요? 네, 세원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세원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종가가 오늘 뭐 시외가는 아직 보지를 않았지만 네. 오늘 종가가 전일의 종가 전일의 종가를 깼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거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봤을 때 시작가 그러니까 시가가 전일의 종가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시작을 한다면 아직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아까 대원화성이랑 굉장히 차트가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그렇네요. 있죠. 네. 그래서 정고점 부근인 6,200원 라인까지는 수익권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주식은 이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가가 이 선까지 바로 이 선까지 무너져 내리려고 한다면 바로 손절 라인을 여기서 네. 확실히 잡고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락, 또 목표가, 진입가 다 알려주셨는데요. 네, 한 종목 더, 네. 마지막으로 우신 시스템만 보고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은 네. 1,3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리비안 테마랑 엮이는 순간 저평가가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부터는 몰랐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의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다가 네. 리비안에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설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분들이 시가총액을 보니 1,300억밖에 아직까지 되지 않는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상승세가 있지 않나 라면서 이제 차트를 이렇게 무섭게 형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네.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100배 이상 올랐네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매도세와 매수세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일 당장의 시초가에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리비안 테마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남아 있지만 만약 이 리비안이 상장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주가는 피로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사람 사는 그 원리랑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종목만 보면은 지루하게 되어 있어요. 지루하게 되어 있고 그걸 바로 이제 피로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는 건데 그 피로감이 쌓이게 되면은 수급이 딴 데로 몰리게 됩니다. 네. 더 새로운 거, 네. 더 자극적인 테마로 이제 몰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징어 게임 테마가 피로감이 네. 이제 쌓이다가 또 이제 맞습니다.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 뭐 83개국이 1위를 했다 네. 이런 재료가 나타나서 또 다시 수급이 몰리듯이 네. 이제 항상 테마에는 항상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명심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리비안 관련주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분석들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주입니다. 네, 중국의 이 글로벌 전력난 때문에 네, 원자력 발전 수혜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했는데요. 원자력 관련주 오늘 에너토크가 장 막판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네요. 29.93%까지 오르면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한전기술이 12%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고 한전산업도 7% 상승을 했네요. 네, 일진파워도 오늘 좋았습니다. 15% 가까운 상승세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한신기계 11%, 나머지 종목들도 다 좋네요. 우진도 8%, 원자력 발전 관련주 오늘 굉장히 다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기 내외경제 TV에 나와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네.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고점에 갔다가 이제 조정세에 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 관련주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 원자력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네. 이제 원자력 기술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네. 한국 분들 중에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탈원전 정책들이 네, 많이 펼쳐졌잖아요.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원전 같은 게 위험하다. 이거는 좀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네. 오히려 반대로 원자력 같은 경우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친환경 테마에 원자력을 넣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 조금의 그런 그러니까 원자의 그런 힘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원자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최근에는 이제 원자력 폐기물 문제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처리하는 부분에서.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원자력 폐기물을 이제 희석시키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리스크는 많이 죽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런 분이 이제 미국의 이제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고 소형 원핵 원자로 같이 이제 빌 게이츠도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네. 굉장히 유망한
유망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망한 산업군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 원자력에 대한 일단은 개념을 살짝 바꾸시기를 일단 바라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서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조정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 광조까지.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 테마가 정말 단기적인 이 상승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서 또 친환경 테마 안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종목적인 테마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종목 하나를 한번 볼까요? 에너토크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네. 무슨 일로 이렇게 상한가까지 기록했는지 흐름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왜냐면은 너무 올랐나요? 이제 원전 관련주가 네. 이제 급상승을 했을 때 테마가 상승을 했을 때 이 네. 에너토크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좀 의심이 조금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게 원전과 관련해서 과연 재료가 있는가, 엮여 있는가라는 이제 공시가 의문을 딱히 없나요? 했습니다. 근데 물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액체 그리고 기체, 유체 흐름을 제어하는 네. 밸브를 만드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자로가 흘러가는 밸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원자력 관련해서 그런 종목인가라고 하는 거는 좀 재료가 약하지 않나라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아니나 다를까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제일 무섭게 빠진 종목이 이제 에너토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저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많은 매수세가 몰리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러게요. 저점으로 네. 보입니다. 크게 오지 저점이라고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르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차트가 매도세가 이제 완만하게 나오면서 네. 조금 완만한 조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에너토크는 좀 급격하게 빠지면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에너토크를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라면 이 지점 네. 저점에서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비중을 줄여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사실상 오늘의 시초가네요. 저점 라인이 그런 건가요? 그렇죠. 시초가에서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다시 한번 여기를 이 이평선들을 보시면은 네. 여기 이평선들의 지지선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기 21이평, 11이평 그리고 5일이평까지 이 지지선들이 다시 한번 생성이 되었는데 이 지지선들을 다시 한번 또 뚫고 내려올 정도로 하락세가 강하다고 하면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717억.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717억인데 네. 저라면 이제 이 1000억 아래에 동전주라고 하죠. 동전주 같은 경우에 매매를 네. 굉장히 신중히 하는 편이고요. 네.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좀 단타적인 접근으로만 테마성, 재료성 접근으로만 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에너토크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에너토크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셨던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루카 전문가님이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과 의견들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원자력 얘기를 하니까 원자력 그렇군요. 그 와중에 겨울님께서는 잘생긴 전문가님 원티드랩에 대한 종목 고민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잘생겼다고 하면 조금 더 상담을 더 잘해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열심히 드는데요. 할 네, 겨울님이 아주 똑똑하십니다. 네, 잘생긴 전문가님 원티드랩 29,500원 10%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종목 고민 접수되셨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스마일님께서는 명신산업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진우아님께서 오랜만에 코스피가 좋아서 제 종목은 아직 빨간불이 되지 않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정말 모처럼 보이는 빨간불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분이 오늘 좋았던 하루였는데 전문가님 이 흐름 계속해서 좋은 장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오늘 기관이 너무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죠. 일단 기관이 뭐 샀다는 거는 네. 좋은 이제 호재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또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증시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장 아닌가.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급 테마, 네. 수급이 몰리는 테마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것도 단기적으로 네. 가능하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한 종목을 제가 그렇습니까?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시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스토리에 걸맞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가져왔기 때문에 너무 이따가 기대해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몫을 네. 역시나 너무 잘해주시는 전문가님, 네. 저 너무 궁금한데요, 그 종목.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아실 수 있으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루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2부 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계속해서 네, 종목 상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고민입니다. 큐라클인데요. 매수가는 45,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4%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 종가 상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0.97% 하락하면서 장 마무리됐습니다. 큐라클 35,650원. 장중에는 37,500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하락 마감했네요. 0.97% 하락을 하면서 35,650원 됐습니다. 네, 매수가는 45,0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4%. 장 막판에 더 급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큐라클? 네, 일단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난치성 혈관 및 이제 대사성 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단 바이오주다 보니까 여기 차트를 보시기만 해도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세가 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바이오주를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굉장히 뉴스, 즉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큐라클이든 바이오주를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그 기준점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확실히 정해서 항상 대응을 빠르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뉴스 알림을 설정을 하셔서 네. 큐라클 키워드 알림을 설정하셔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게 그런 바로 방법이 보실 수 있군요. 있게 네.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오.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냥 네. 바로 물어보셔라. 그러면은 너무 좋다. 네, 제가 즉각적으로 그거를 최대한 빠르게 찾아서 네. 이거 재료에 대한 그런 설명과 그리고 기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그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최근에 이제 당뇨병 관련해서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죠. 라이선스 아웃을 하기로 했는데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하면 이제 무슨 말이죠?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이라고 이제 기술 수출. 네, 라이선스라는 게 이제 자격을 이제 밖으로 보낸다. 그럼 더 좋은 호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호재이죠. 네. 이제 라이선스 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천억대 이제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 2조, 3조의 이제 그런 실적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 기술을 수출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에 대한 엄청난 실적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바이오주들을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러한 부분에 악재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하락세를 그대로 폭격탄을 맞게 됩니다. 네, 수출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큐라클의 그런 라이선스 아웃에 관련해서 그 네.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지연이 계속해서 네. 되고 있고 그런 해명을 하는 동시에 또 급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해명을 있습니다. 하면 기대가 다시 되니까 네, 또 맞습니다. 급등을 하는군요. 그게 네. 바로 차트에 이제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네. 이제 해명을 한 시점이 10월 8일이에요. 그랬구나. 네, 맞습니다. 네. 이 10월 8일에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신기한 점을 한번 꼽아 보자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딱 저점 라인. 그렇죠. 상장 네. 첫날 이제 급락을 보였고요. 네. 급락을 하고 이 종가
급락을 한 종가에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여기 처음에 형성한 이 바닥 라인에서 신기하게도 이 재료가 나오면서 네. 이 재료가 동시에 같이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이 주가라는 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도 이 차트를 보면서 이 바닥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준비 중이라는 걸 압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쯤에 좋은 공식을. 네, 이건 이제 저의 오피셜입니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견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고 네. 그런 부분에서 경험에 쌓인 이제 데이터를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이 큐라클에서 아마 이 바닥권에 도달을 했을 때 이 해명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차트를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네. 여기 3만 원 선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3만 5천 원, 즉 한 12%에서 15% 정도 이제 상승세를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재료는 항상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의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 기업에. 맞습니다. 적어도 뉴스 알림 정도는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정말로 이 종목을 살 때 많은 고민도 하시겠지만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뉴스 알림 좋은 정보네요.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이 또 길게 적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톡방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입니다. 가온 미디어인데요. 매수가가 15,688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14,750원, 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네요. 장중에는 14,950원까지 갔고요. 장 초반의 시가는 13,500원이었던 가온 미디어, 매수가는 15,688원이라고 하십니다. 비중 10%. 어떻게 네. 보시나요? 우선은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릴 때 너무 그 시청자분들의 그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을 안 해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렇네요. 저도 그래서- 몰랐습니다. 네. 네. 손절을 할지, 추가 매수를 네. 할지, 아니면 보유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 큐라클을 빠르게 이제 집어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우선 보시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 박스권이 나타나고 두 번째 박스권에서 지금 다시 한번 횡보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전일과 금일 저항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큐라클이라는 주가가 만약 여기를 넘지 못한다고 하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한번 재료의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 이 38,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네.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명심해 두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3만 원 선에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되 그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고 네.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여서 진입가에 온다면 반드시 비중은 덜어서 그 추가 물량만큼은 비중은 덜어서 계속해서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차트를 보느라고 제가 손절인지 이슈만 얘기하고 얘기를 못 들었는데 손절가 라인, 목표가 라인, 그리고 또 추가 매수가 라인까지 잘 들으셨죠? 네, 큐라클에 대한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가온 미디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 미디어는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가가 15,688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써주셨는데 네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매수가를 보시니까 이게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금액이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금액이, 네. 그런 거 일단 그럴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네. 이제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솔루션 그리고 OTT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네.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던 이유는 바로 최근에 핫했죠 메타버스. 네, 그렇죠. 메타버스가 다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상승하더라고요. 있죠. 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ETF를 네. 출시를 하면서 삼성증권에서 이제 ETF를 바로 출시를 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삼성증권에서 ETF를 출시를 했다는 거는 메이저 증권사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를 인정을 한다. 강하다. 이거는 네.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라고 ETF라는 상품을 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큰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온미디어가 바로 메타버스와 엮여서 큰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바로 어떤 것과 엮였냐. 바로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XR 기술, XR 기술과 네. XR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네.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XR 글라스가 나중에는 상용화가 될 텐데 네. 이 XR 글라스라고 하면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증강 형식. 네, 그렇죠. 네. 이 안경을 쓰고 네. 이렇게 증강 현실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명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영화에서 많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요? 네. 영화도 많이 봐야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호러 영화 그런 거 말고요. 네. 이제 공상 영화 같은 공상 것들을 영화, 네. 많이 보면은 그 안에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미래를 예견하는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면 좋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뭐 예전 고전 영화만 봐도 지금 거의 그 고전 영화의 기술들이 거의 상용화됐다는 거를 알 수 있듯이 네. 지금 나오는 그 공상 영화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현실로 만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다. 네, 맞습니다. 네. 이미 이런 XR 글라스도 영화에 많이 이미 출연을 했었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네.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네. 종목 상담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영화 네. 얘기를 근데 중요합니다. 이런 네, 맞습니다. 그냥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가온미디어 관련된 그 또 XR 이야기이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제가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런 매매 방식도 네. 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뭐 실생활이나 영화에서 많이 찾아봐라.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4번이나 딱 정확하게. 네, 그렇죠. 네. 이 저항 라인, 매물대 저항 라인을 총 3번을 찍고 4번째 지금 찍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21일평도 심지어 있고요. 이 네. 21일평을 금일 종가 기준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를 보시면 15,700원 라인이기 때문에 네. 비중이 10% 정도이시면은 좀 네. 더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14,500원 라인을 좀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강력한 지지 라인을 좀 무너뜨리려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좀 고려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네. 이 구간이죠. 바로 이 박스권 구간에 있는 여기 지금 매물대 저항 라인이 있는 이 구간 17,800원 라인까지 보실 수 있다. 18,000원 라인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18,000원 라인을 목표가로 잡지 마시고요. 네. 18,000원이라는 거는 이제 마디가 이기 때문에 네네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일차 목표가? 그렇죠. 네. 네, 단순합니다. 18,000원 라인은 끝이다. 네, 맞습니다. 상승의 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으시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도 네. 지점을 걸어놓는 구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18,000원에 많이 걸어놓는 거예요. 쉬우니까요. 그렇죠. 네. 쉬우니까 18,000원에 매도세를 많이 걸어오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쉽더라도 이 18,000원 좀 아래에서 1차 목표가를 잡으시고 네. 그 다음 목표가를 이제 2만 원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즉 분할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가온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셨죠? 14,500원의 지지선 라인을 잘 기억하시고 18,000원, 2만 원, 1차, 2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부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도 상담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2부 때 아까 말씀해 주신 히든 종목이 꼭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 맞춰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2부 때 만나 뵙도록 할 텐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이 불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